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옆에 박기현 연구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연구원 박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이호석 아카데미는 첫 출연이시죠? 네, 오늘 목소리로만? 처음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또 한번 나오시죠. 우리 오늘은 우리가 SK증권에서 수요일마다 하는 스크린이라고 하는 그런 줌 미팅이 있는데 이 강의에서 해줬던 얘기를 이거를 그냥 묻히긴 너무 아깝다. 한 번 하고 넘어가긴 아깝다. 그래서 영상을 급하게 지금 촬영하기로 했고요. 제목이 뭐예요? 네, 이번 이제 주제의 제목은 네. 투자 아이디어의 보고. 이게 보고란 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보고는 보물을 담는 창고란 뜻이죠. 이게 지금 투자 아이디어가 엄청 많이 있다는 얘기네, 여기. 네, 그렇습니다. 어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번에 이제 5일 정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시나리오에 그렇게 이제 많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있다. 이게 보니까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시나리오를 봤더니 이게 지금 투자 아이디어가 진짜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우리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보시죠.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이 얘기를 언론상에서 보면 뭐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뭐 3안은 뭐 내 제로인데 1, 2안은 아니다. 아니 뭐 이렇게 하다가 다 죽는다. 뭐 등등 굉장히 그냥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 진짜 그렇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해 봅시다, 우리. 네. 우선 저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즉 공급원에서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의 비중은 약 7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용하는 에너지의 75%가 화석 연료이고. 이걸 볼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가 어디서 공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열들 중에서 어떤 것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한번 보자고요. 네. 설명을 좀 계속 이어가시죠. 네, 보시면 지금 석탄이 14%, 뭐 석유가 49%, 도시가스가 12%해서 다 합치면 대략 한 75% 정도가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는 또 전력 분야에서 또 석탄, 석유 발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제외한 수치입니다. 이 75%는.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 엄청나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것만 더해도 거의 얼마지? 25, 60, 70%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력 안에도 석탄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면은 네. 보시면은 이제 석탄 같은 경우에는 옆에 0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석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미안하다. 네. 1, 2, 3안 모두 석탄 니네들이 설 자리는 없어. 미안해. 이렇게 되네요. 네. 그리고 석탄과 빠이빠이를 하고 네.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사용하는 비중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석유도 48. 네. 이게 단위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단위가 48%고 이거는. 그렇죠. 여기는 109.9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여기서 쓰는 단위는 TOE인데 TOE. 네, TOE란 한 톤의 그 석유가 낼 수 있는 에너지와 똑같은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산할 때 이건 석탄도 있고 석유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네. 석유를 기준으로 낼 수 있는 걸로 통이라는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는 109 그러면은 109 100만이니까 1000 거의 1억 톤. 1억 톤이네. 1억 톤. 1억 톤 정도의 석유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걸 2,900만 이렇게 낮추겠다는 거고 비율 따지면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은 이제 화석 연료에서 새로 이제 그럼 무엇을 화석 연료로 대체를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결국 전력과 그리고 신재생 그리고 수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면 일단 석탄, 석유, 도시가스 이거를 이쪽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전력이나 신재생 이런 쪽으로 수소 이렇게. 에너지 원 자체를 바꾼다라는 게 이제 처음입니다. 에너지 원을 이렇게 바꾸겠다.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네.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중이 20.1%인데 향후에는 거의 한 50%까지 5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네. 2050년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사실 저희가 지금 수소를 실질적으로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될 없어요. 텐데 예. 물론 이제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도 이제 이미 생겼고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도 있지만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0%입니다. 미미하다는 거죠. 네. 거의. 근데 이게 20%까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아, 네,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5분의 1이 수소에서 오는 거죠. 그렇게 될 걸로 계획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 수소를 저희가 이제 쓰려고 마음 먹으면은 이제 뭐 블루 수소라고 한다든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 수소들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로서도 이제 수급 계획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가 외부 그리고 이제 이 수소를 저희가 100% 저희가 뭐 자가 발전을 하거나 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한 80% 정도는 이제 중동이나 이렇게 좀 화석 써오기도 하니까 그런 곳에서 천연가스 개질 등을 활용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갖고 올 예정이기 때문에 또 이제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에너지 공급원 기준으로 보면은 석탄, 석유, 도시가스에서 전력, 신재생, 수소로 바뀐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큰 틀인 것 같아요. 네. 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이제 이건 그냥 그 이제 그 100만 TOE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비중이 변화하는지 비중은 아니고 이제 양이 변하는지 예. 양으로 보니까 이게 현재는 검정색이 석탄인데 네. 없어지네. 네, 없습니다. 없어요. 미안해. 그리고 이제 석유는 이만큼 차지하는 것이 네.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게 뭐예요? 이게 도시가스인데 네. 도시가스도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이게 많이 늘어나네요. 네, 전력이 사실 알파이자 오메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전력이 많이 늘어나네요. 전기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신재생도 9%였던 게 이런 식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네.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수소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그 계획 자체가 완전히 통째로 바뀌겠다라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1한, 2한, 3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네. 이거랑 비교해 보면은 세 개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죠. 사실 1한, 2한, 3한이 모두가 거의 다 탄소 그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고 네. 세부적인 것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이제 이거 변화 자체를 굉장히 아주 먼 미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석탄 발전소의 사용 연한이 한 30년 뭐 이런 거 되겠죠. 이렇게 치면은 지금부터 설비 투자를 하기 시작해야지. 네. 뭐 석탄 발전소 같은 거는 뭐 좌초 자산은 버리고 새로운 자산을 만들고 이러한 이제 변화를 거쳐 가야지만 이제 2050년에 가서 그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변화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좀 확실히 좀 눈에 들어오네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해 놓은 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에너지를 만들었는데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쓸 것이냐를 이게 소비하는 측면에서 본 거네요. 네. 소비하는 측면에서. 네. 그거를 중심으로 했고 정리를 해보면 여기 이제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네. 방금 전에 공급도 똑같지만은 이제 2050년이 돼도 저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거의 안 변합니다. 총량을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아까 기준으로 보면 2.2억 네, TOE니까 2.2억이에요. 어쨌든 네. 이 규모는 큰 변화가 없네요. 네, 그렇죠. 에너지를 쓰는 거는 많이 그대로 쓰겠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거고 분야별로 나눠서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산업은 1억 4천인데 네. 변화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하면 전 수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송. 수송에서는 이제 수송에 뭐뭐 들어가는 거지? 수송은 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그리고 해운, 배, 네, 그리고 항공, 비행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차. 철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3,600만 톤을 쓰고 있는데 네. 비중으로 따지면 16%. 네. 근데 많이 줄어드네, 여기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제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방금 전에 이제 엄청난 변화를 보셨기 때문에 이게 사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제 수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동차를 차치하고 이제 해운이나 그 항공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한 해운 같은 경우에는 70%를
바이오 연료, LNG, 수소, 전기로 대체할 예정이고 또 항공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연료를 상당 부분 도입할 예정이고 전기 비행기를 만들 거라는 그런 전기 비행기.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건지 수입을 해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써서라도 수송 쪽에서도 에너지 소비를 많이 줄이겠다 뭐 이런 네,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안과 2안은 한 75%? 그 정도 수준의 자동차를 이제 전기 수소차로 보급을 하겠다는 네. 계획이고 3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동차의 97%를 전기 수소차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다소 과격해 보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거의 네. 사용량이 이제 2배 정도 이제 거의 상당 부분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줄어들죠. 이제 건물도 앞으로의 건물은 이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네. 그리고 에너지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그런 건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앞으로 만들어지는 건물, 신축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제로 에너지 인증을 받아야 된다. 네,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 되고 향후에 이미 기존에 지어졌던 건물들도 이제 제로 에너지 건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권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달성률 100%에 이를 때까지. 근데 그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뭔가 바꾼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게 이제 가능할지 사실 이게 그래서 이제 어렵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디다 소비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얘기는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농축수산 이거는 뭐 넘어갈까요? 이거는 그냥 간단히 그냥 뭐 보시고 넘어가고 수소가 잠깐만 아까 여기서도 수소가 나왔었잖아. 네네. 이거랑 뭐가 다른 건가요? 여기는 소비고 네. 여기는 생산 여기 소비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거 앞에 나온 거랑. 네. 앞에 나온 수소는 저희가 그러니까 사용하는 수소고 여기 뒤에 여기는 수소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거고 네. 수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네. 이건 저희가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아. 저희가 만들어야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 20% 정도의 수소를 저희가 자급자족을 할 계획이거든요. 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그럼 그 수소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도 상당 부분의 에너지가 사용이 될 예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수소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수소 그러면 이게 뭐 수소차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수소라는 것을 만드는데도 전기가 들어가고 네. 수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수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중간에 끼어 있는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그죠? 네, 전기가 어쨌든 에너지를 쓰기도 하는 거다. 수소는. 네. 근데 수소가 특이한 게 지금은 안 쓰고 있고 1안과 2안과 3안이 좀 다르네요. 이게. 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제 3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수소를 100% 그린 수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린 수소로. 네. 그러면은 전기가 드니까 수소를 만들 때. 네, 그렇습니다. 근데 1안과 2안 같은 경우에는 부생수소 같이 좀 산업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좀 탄소 배출이 조금 있는 그런 수소들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쓰겠다 이런 계획이. 그러면 수소를 어디서 만들어 올래? 그러면 1안과 2안은 우리 저기 뭐 이산화탄소 만들긴 하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수소 갖다 쓰려고요 라고 얘기한다면 3안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필요 없고 우리는 전부 다 전기를 통해서 신재생을 통해서 만든 그걸로만 쓸게요 이런 얘기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CCUS라는 얘기 나옵니다. CCUS는 뭐예요? 네, CCUS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저희가 포집을 하는 과정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CCUS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 이제 화석 연료를 어느 정도는 써야 되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CCUS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발음에 조금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CCUS는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그리고 스토리지인데. 좋아요. 네. 이산화탄소의 포집, 활용 그리고 저장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잡아다가 사용하고 남는 거는 저장하고 이런 기술들을 말하는 거를 CCUS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기술은 지금 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늘리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1안, 2안, 3안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CCUS가 왜 이렇게 다르냐고 하면은 저희 화석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을 얼만큼 할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나 LNG 발전소에 이걸 설치를 해서 네. 거기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을 하려고 CCUS 설비를 보통 하는 건데 또 이제 자동차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은 이게 에너지가 사용되는 이유도 CCUS를 하려면 열이 필요한데 네. 그럼 이제 석탄 발전소에서 저희가 그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일부 가져다가 CCUS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되는 겁니다. 우리 CCUS 기술도 굉장히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기술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표로 한번 봐볼까요? 이제 표로 보면은, 그래프로 보면은 좀 느낌이 확실히 좀 더 잘 나니까.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앞에 그림보다 막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네. 좀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에서는 그대로 쓰던 대로 쓰겠다. 네. 수송도 많이 줄이긴 하겠지만 뭐 이런 느낌이고요. 네. 그 다음에 건물에서 많이 줄이겠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없던 CCUS 기술에서 이게 좀 새롭게 에너지를 쓸 수도 있다. 수소에서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한 거를 한 번만 다시 요약해 보면 아까 이 그림에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래?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에너지를 석탄이랑 석유는 안 쓰고 이제는 신재생으로 뭐 이런 다시 만들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 어디다 쓸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고 네. 어디서 줄일게 라고 얘기하면 수송이랑 건물에서 좀 많이 줄이겠다 이런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될 것 같네요. 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 그림입니다. 자, 네, 이 그림은 이제 분야별로 탄소 배출량을 얼만큼 감축을 할 것인지 그걸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총 배출, 총 배출, 상쇄량, 네, 그리고 순 배출량이 있죠. 아, 네, 총 배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만큼의 이제 이산화탄소를 살면서 활동을 하면서 배출을 하냐 이걸 거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냐? 네. 그리고 상쇄량은 저희가 각 보유하고 있는 산림, 그리고 CCUS 기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만큼의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다시 흡수할 수 줄어들 있는가. 수 있냐? 예. 빼주면 네.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빼주면 순 배출량이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순 배출량이 나오고 그 순 배출량 기준으로 저희가 넷제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큰 그림에서는 알겠어요. 그러면 총 배출량은 얼마나 배출합니까?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7억 3천만 톤 정도를 이제 배출하고 있죠. 맞네요. 7억 3천만 톤이요. 그리고요. 근데 이제 1안, 2안, 3안을 보시면은 대략 1.5억 톤에서 이제 8천만 톤까지 이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배출량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7억 3천만 톤에서 이거면은 거의 뭐 90% 이상을 줄인다는 얘기네, 그죠? 네, 그렇죠.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배출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 이산화탄소 줄여야 되니까 네. 어디서 어떻게 줄이는 겁니까? 보시면은 이제 전환 그리고 산업, 수송 등이 다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겪습니다. 자, 전환 그러면은 좀 감이 안 오는데 전환이 뭐예요? 전환이 발전이 있죠. 아, 네. 발전이 네네. 보시면은 이제 발전 부분에서는 이제 1안, 2안, 3안이 다 다른데 이거는 1안, 2안, 3안이 화석 연료 발전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1안은 석탄 발전소 7기를 잔류시키고 네. 그다음 LNG 발전소도 의미 있는 비중으로 잔류를 시켜서 그로 인해서 이제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일단 조금은 남겨놓는다는 얘기고요. 네. 이안은 2안은 석탄 발전을 아예 배제를 하는 겁니다. 아, LNG, 석탄은 안 한다 네. 이거네요. 그리고 3안은 LNG까지 하지 않겠다. 아, 3안은 좀 세네. 네. 어쨌든 완전히 지금 2억 6천만 톤이면 이거 엄청난 것 같은데 이걸 다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2050년까지.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5분의 1로 줄어드신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아까 산업에서 배출하는 양은 그러니까 산업이 쓰는 에너지는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네. 배출량은 많이 줄이도록 이렇게 네.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새 1안, 2안, 3안이 다 똑같습니다. 아, 그러네. 이게 지금 그러고 보니까 1안, 2안, 3안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네요. 네. 산업은 똑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똑같을까요, 이거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초부터 정부가 이제 산업 관계자들과 만나서 너네 어떤 방식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서로 교감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달성을 가능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이미 짜놨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제시된 수치여서 이렇게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결국 전문가들은 이제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만들어낸 이런 목표치에 맞춰서 이제 줄이겠다라고 정부에서, 한 대로 그대로 써준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그렇죠. 같고 수송은요? 수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거의 사망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률이 97%이기 때문에 거의 다 줄였네. 예,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1항과 2항 같은 경우에는 그 휘발유 자동차가 어느 정도 잔류하고 그 잔류한 휘발유 자동차가 이제 대체 연료 에너지 이산화탄소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탄소 배출이 최소화된 그런 연료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이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잔류를 하지만요. 아, 그러면은 일단 전환, 산업, 수송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이 줄이겠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건물에서도 많이 줄인다고 했는데 건물이면은 무슨 의미지 이게? 건물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건물 저희가 사는 이런 생활, 아파트? 네, 아파트 이런 거? 아파트랑 단독주택, 사무용 건물도 다 건물도 포함되고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서 포함되는 건물 사실 모든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이제 생활용 주거용 공간이나 주거용 건물이나 아니면 사무용 건물에 대해서는 제로 에너지 건물 인증을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네는 이제 제로 에너지, 그러니까 탄소 배출하지 않아. 이렇게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두 종류에만 발급해줬다고 하면은 네. 앞으로는 이제 학교 캠퍼스, 아하. 뭐 철도역, 아니면 공장 네. 이런 데까지 다 이런 제로 에너지 등급을 발급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거 안 하면은 못 짓게 만들 건가 보네요. 건물을. 뭐 초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하겠지만 어쨌든 방향은 네.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도 보면은 아니 기후 얘기하는데 이거 에너지까지는 알아들었는데 수송, 건물, 그다음에 농축수산, 그리고 폐기물 등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농축수산도 많이 줄어드네요. 네, 그렇죠. 농축수산은 농축수산이 지금 저희가 뭐 트랙터나 뭐 다양한 것들이 다 휘발유로 그러네요. 돌아가잖아요. 네. 그걸 다 전기로 바꾸고 그것도 전기로 바꿔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동물분들이 이제 동물께서 사료를 드시면 이제 트름하고 예, 트름하고 뭐 메탄을 발생시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료를 저메탄 사료로 만들어서 먹고 나서 배출을 했을 때 최대한 메탄이 조금 나오게. 그래요. 그런 그런 식으로 것도 이제, 개발하겠다. 예. 라는 얘기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이런 게? 네, 거기에 다 그렇군요. 그 시나리오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 이게 보니까 투자의 보고라는 얘기, 투자 아이디어의 보고라는 얘기가 왜 그런지 알겠네. 그리고 폐기물. 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활용을 거의 90%까지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같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률이 2050년에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한 47%까지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생활 매립도 최소화하고 해서 무조건 다 모든 자원이 다 순환할 수 있도록 그런 순환 경제를 이룩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배출하는 거예요. 네. 이산화탄소를 그동안 2018년에는 이런 식으로 배출하던 것을 이제는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고 굉장히 뭐 말하면서 하나하나씩 얘기하면서 저희도 생각하는 거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부문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세? 뭘로 줄일 거냐? 네, 여기 뭘로 넘어갈까요? 줄일 거냐입니다. 예. 상세를 보시면은 지금도 상세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40만큼 줄어드네요. 네. 그럼 어떻게 줄어드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7, 80년대에 이제 산림에 심어놓은 수많은 나무들이 열심히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흡수해 광합성을 해서 네. 그래서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제 나무도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를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집니다. 보통, 그래요? 네, 20살이 정점이고 나무가 20살 때 제일 많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까? 네. 그렇군요. 네. 네. 물론 계속 성장은 하지만은 네. 부피 사원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은 20살이 정점이고 네. 그리고 70살이 됐을 때 네. 이제 20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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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시면 흡수원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1, 2, 3항이 모두 다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아, 이거 흡수는 많이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해져 있는 거네, 이거는. 네. 아니, 흡수 많이 하면 좋은데 네. 흡수를 못 하는구나. 예.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는
한 30억 그루 정도의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심어서 30억 그루.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서 지금부터 애들이 크면 2040년쯤 되면 20살 되니까 네, 그렇죠. 걔네들이 많이 흡수하라고 하는 거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US 아까 우리 얘기했던 CCUS는 어떻게 된 거예요? CCUS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예정인데 CCU랑 CCS가 있습니다. CCU랑 CCUS. 네. CCU랑 그다음에 S. 그러니까 U는 활용. 사용하는 거고 네. S는 저장. 네. 네. 보시면은 이제 1한 2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량을 이제 CCUS가 해결하는데 반면에서 이제 3한은 좀 적죠. 이건 3한이 배출하는 것 자체가 적어서 그런 거가 있습니다. 네. 1한과 2한에서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산화탄소를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6천만 톤 정도는 저장을 할 예정입니다. 6천만 톤은 네. 네. 그럼 3천만 톤은 국내 저장소에다가 국내에 약 10억 톤의 그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직 개발은 안 됐지만 네.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네, 있다고 네,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매년 3천만 톤씩 넣고 네. 나머지 3천만 톤은 이제 해외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저희가 이제 대여를 하거나 해서 거기다 이제 집어넣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니까 총 배출량에서 수소는 빼먹었다. 네. 수소 얘기는 안 했네. 이거는 얘네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왜 0이죠? 이거는 이제 사망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제 수전의 방식, 재생 에너지로 만들어낸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안 나온다. 그렇습니다. 1한과 2한은 수소를 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산화탄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얘네 배출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그린 수소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안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순 배출량이 많이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 6억 8천에서 그죠? 6억 8천에서 2,500, 1,800 아니면 빵 이렇게 낮아지는 거고 이거 비율로 따지니까 이게 느낌이 확 다르네. 96.3% 줄인 거고 100% 줄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줄이겠다,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역량이 되니까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많은 이 시나리오의 상당 부분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이 기술이 이제 성숙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이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제가 방금 이제 수소 발전이 상당 부분 늘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수소 발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여의치 않다고 하면은 미래에 가서 그럼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기술이 원자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바뀔 수 있겠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 2050년에 이제 넷제로를 달성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정해져 있는 거고 그 과정만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아까 스크린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넷째로 가자 이 안이 어떻게 보면은 엄마 나 서울대 갈게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런 느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한 이제 올라간 애가 엄마 나 오늘부터 공부해서 서울대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어떻게 가려고 열심히 해봐야죠 이런 느낌. 근데 네, 이제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긴 했으나 사실 이거 하나하나 따지고 놓고 보면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술도 아직도 그죠? 네. 근데 거꾸로 또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걸 하게 만들고 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술도 발전하고 돈도 들어갈 테니까 관련돼서는 투자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줄이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좀 볼까요? 여기 이 내용까지? 네, 여기까지 이제 보시죠. 아까 나왔던 거를 좀 구체화한 거예요, 그죠? 네. 좀 전기부터. 네. 전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발전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배 현 수준에서 20배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헐. 네. 정말요?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20배가
늘어날 거다가 아니고 늘어나야만 이렇게 줄일 수 있다예요. 거꾸로 네. 얘기하면 이산화탄소 줄이려면 이렇게 늘어나야만 한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시장에서 걱정하는 분야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실 때 어떤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예. 태양광을 우리가 이 정도로 하려고 태양광을 이렇게 20배 가까이 늘리려고 하면은 부지가 얼만큼 필요하냐 하니까 서울 면적의 5배가 필요하다 현 기술로는.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태양광 기술이 더 발달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효율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걸 고려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네. 아니 지금 물어보니까 아니 기현아 너 서울대 가려면 저기 너 수학 공부 좀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지금은 뭐 공부 잘 시켜주는 학원이 없는데 우리 집 옆에 학원이 생기겠지 뭐 이런 느낌이네. 기술이 어쨌든 개발이 되긴 돼야 되네요. 네, 부족하지만 어쨌든 20배입니다. 20배 여러분. 네. 어쨌든 예. 그리고요. 또 이제 발전 분야에서 무탄소 신전원이라는 것이 무탄소 신전원 이거 특이한데 이거 뭐예요? 네, 이게 발전 비중이 한 25%? 그 정도 22%에서 23%를 차지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무탄소 신전원이 정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를 하진 않았지만은 수소와 수소 암모니아를 사용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신 거지? 왜냐면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게 나와 있나요? 네, 근데 설명이? 근데 딱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수소와 수소 암모니아를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그런 식으로 말을 나왔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비중은 여기 계획으로는 좀 6.1%면은 탈원전 의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네, 그런 얘기고 그렇습니다. 동북아 그리드 뭐 이런 거는 뭐 네, 네.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얘기는 나왔지만 네. 뭐 어쨌든 첫 번째 전환과 관련된 얘기는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네. 산업 부분에서는 감축률 자체는 그러니까 1, 2, 3화는 똑같고 네. 감축률은 한 80%씩 줄이겠다는 얘기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이겠다는 얘기죠? 일단 철강이 가장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데 철강이 95%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네. 탄소 배출량을. 아,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이제 그 고로를 다 고로를? 수소 환원 제철 기술로 100%다 교체하겠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자로로 다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자체를 하나도 안 쓰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수소 환원 제철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한 2025년인가 30년까지 이제 수소 생산 능력을 10배 가까이 확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아주 허황된 얘기는 아닌 게 네.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제 철강 업계랑 같이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서 계획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술적으로 너네들이 언제쯤 할 수 있겠냐라는 걸 물어봐서 이제 철강 업계에서 이렇게 답을 한 거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또 현실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려고만 한다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아니, 서울대 성적이 가겠지 잘 뭐. 나오겠죠. 근데 이게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 좀 약간 숨 막혀요. 어떻게 해 이거? 진짜 답답할 것 같아. 실무자 딴에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어. 네. 근데 실무자 딴에서 이거 보면 진짜 답답할 것 같잖아요. 네, 지금 보고 있는 저도 답답합니다. 봐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현아, 너 있잖아. PC 사용 시간을 95%를 줄이면서 일을 할 수 있겠니? 뭐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자면. 그냥 잘 쓰고 있는 걸 갖다가 네. 그냥 갑자기요? 막 그러면은 왠 전기를 안 써야 돼?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잘 하셔야 될 텐데 아무튼 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멘트 정유화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감축을 해야 되고 네.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발표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연료랑 원료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료랑 원료. 네. 뭐 연료는 당연히 이제 화석 연료는 안 될 거고 안 되고. 원료도 최대한 탄소 배출 덜하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 덜하는 걸로 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는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바꿀 때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꿔줘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바꾸는 회사들한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송 분야에서는 일단 네. 전기 수소차 보급이 엄청나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보니까 전환에서는 80%,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씩 줄이는 거예요, 그죠? 네. 수송에서도 전기차, 수소차 보급률을 76% 혹은 더 이상 그 이상 늘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전기 수차 보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기차 수소차 기술이 이제 완연하게 성숙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하면 이게 제일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현실성 있는 계획이 아니겠나. 주식시장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특이하네요. 공유 차량 등으로 통행량을 15% 감축하고 싶다 이런 거네요. 도로 통행량을 15% 감축할 거라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네. 철도도 그렇고 네. 해운도 바이오일로 바이오 항공유 이게 이제 다 된다는 얘기인가 뭐 잘 모르겠네요. 네. 철도는 일단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철도는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철도는 나라에서 운영하니까 가능한데 이제 해운이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게 않죠. 해운이나 항공은 이번에 번 돈 가지고 해야죠.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번에 번 돈으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하라고 돈 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건물도 있습니다. 건물도 흥미로운데 아까 조금 말씀해주신 제로 에너지 이렇게 해서 그린 리모델링해서 잘 이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건물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이용 최적 제어 통합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도 넣었는데 이것도 사실 이게 모두 보급률 100%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모든 건물들이 다 이런 걸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관련 회사들이 정말 이제 미친 듯이 오르지 않을까. 미친 듯이. 네. 이걸 할 수 있는 회사들 그죠? 네, 그렇죠.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지금부터 이제 불을 켜고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물 이런 것도 플라스틱의 47%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겠다. 네. 플라스틱이 여기서는 이제 이슈가 되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폐 플라스틱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폐 플라스틱을 연료화해서 그걸 이제 석유를 대체하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탄소는 뺄까요? 탄소는? 탄소는 LNG를 덜 사용하면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오케이. 탄소는 넘어가고 수소는 이제 그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출량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기존점이 없기 때문에 감축률이 없죠. 네. 감축률이 따로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배출하는 거는 이걸로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부생수 나오니까 하는데 이 수소는 상세량으로 보면 수소는 이렇게 되고 상세량으로 보면은 흡수원 아까 얘기해 주셨고 탈륨 CCUS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CCUS 기술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게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저희가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잔여 배출량의 6에서 70%를 CCUS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래요. 잠깐만 이거 숫자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 그러면 배출량이 우리가 7.2억인데 1,500만 예를 들어 이란으로 볼게요. 1,500만까지 총 배출량을 줄이겠다. 많이 줄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산화탄소를 먹는 거 나무가 먹든 CCUS가 먹는 게 1,200이니까 그러니까 1.5억을 1.5를 1.3을 먹겠다는 얘기네. 그리고 남는 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근데 CCUS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국내에 일단 존재를 해야 되고 아직 이제 동해에다가 가스전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중규모 저장소는 지금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미국이나 뭐 호주 같은 나라들처럼 대규모 저장소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또 이제 만들려고 하면은 또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개발 시점이 언제가 되고 그럴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죠.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한 2030년까지는 적어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다 약간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거는 이제 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순 배출량 감축률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순 배출량은 이런 식으로 아까 된다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감축률로 봐도 이게 보면 2안, 2안, 3안이 뭐 맞네 틀리네를 따질 게 아니고 이거 어떤 안이 되더라도 굉장히 큰 목표라는 것을 계속 제가 뭐 서울대 가겠다 이런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들은 좀 저희가 다 설명해 드리면 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산업 분야별로도 자세하게 좀 설명한 자료를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서를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박기현 연구원 뭐 잘 나온 사진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다 딱 올려놓을게요. 어때요? 창피합니다. 창피합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박기현 연구원이 사실 이제 그 스크린이 아니고
우리가 매주 ESG 워너비 위클리라는 자료를 통해서 네. 매주 하고 있잖아. 아, 네, 그렇습니다. 안 힘들어? 아, 뭐 힘들기는 한데 또 네. 이제 또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는 항상 힘들어야 되지 않나.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안 갔지만.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만약에 남들도 다 아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면 네. 되게 힘들고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새로 나온 거고 남들도 다 몰라서 박기현 연구원이 이렇게 정리해서 해주는 것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람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몸이 피곤한 거지 뭐. 몸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아니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 또 재미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진짜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이번 주에 나왔던 자료는 특히나 더 중요한 거, 매주 이제 중요하지만 특히나 더 중요한 것 같고 다음 주 소개를 한번 해줘봐요. 우리 뭐 정했잖아. 네,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그 IPCC에서 나온 네. 3,0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3,000페이지. 거기서 이제 주요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네. 저희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가 1.5도씨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한이 2050년까지다라는 게 원래 기존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기 2050이잖아. 네. 근데 이게 2040으로 앞당겨졌다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아니 이거는 수능을 3학년 때 안 보고 2학년 때 보겠다는 얘기랑 그렇죠. 비슷한 주기적으로 거야. 하라는 얘기죠. 예. 아니 지금 안 그래도 공부할 거 많아가지고 지금 큰일 났는데 수능 시험을 빨리 봐야 된다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이제 보고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내용 뭐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충분히 잘 설명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할 때 또 한번 또 초청해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박기현 연구원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